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최상목 부총리와 한덕수 총리 대행을 맡은 사람들이 똑같이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른바 내란 대행이라는 그런 수식어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한덕수 권한대행의 이완규 법제처장 헌법재판관 지명, 여기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 또 한덕수 대행을 향한 탄핵 목소리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자, 방금 보셨듯이 어제 법사위에서 이완규 처장을 불러서 특히 야당 의원들이 질타를 했는데, 박지원 의원의 이 분노의 질이 어제 많은 분들이 인상 깊게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직접 모셔서 말씀을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힘을 다시 찾았습니다. 힘을 다시 찾으셨어요. 예, 어젯밤까지 예. 어떻게 한덕수 대행이 대통령 권한 대행이 아니라 윤석열 권한 대행으로 예. 이완규 윤석열의 최측근, 서울대 동기, 윤석열은 구수, 이완규는 팔수, 그렇게 해서 가장 친한 사람을, 내란 세력을, 주모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는가? 네. 이건 다시 내란이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저는 8대 0으로 네. 세기적 파면 결정을 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를 미국에서는 우리 헌법재판관들 수입해서 미국 헌법을 정리했으면 좋겠다. 네. 수입 안 되면은 빌려라도 주라. 이런 요구 조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윤석열 최측근, 네. 파면된 내란 동조자, 이 사람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한 것은 한덕수 대행이 그 존경받는 헌법재판소에 암덩어리를 이식 수술하고 있다. 그렇게 느껴서 6년 내내 재앙이 될 것이다. 네. 그런 염려를 해서 어제 네. 저도 법사위에서 예. 좀 화도 내고 질문도 했는데 네. 잠 못 잤어요. 그래서 아침에 피곤한데 저는 네. 아침에 일어나면은 오늘 행사가 있는 해남 완도 진도로 전화를 하거든요. 그런데 많은 동 마을대에서 이장 인솔로 봄나들이 가는 거예요. 농사철 전이니까. 네. 모두 단체가 있는데 제가 예. 저 좀 데리고 가세요. 저도 이게 아주 한덕수, 이완규 보기 싫어서 죽겠어요. 네. 그랬더니 힘내세요. 우리가 있습니다. 절대 그런 것 하고 용기를 줘서 다시 시작이다 해서 나왔습니다. 네. 힘을 내고 절대 네. 저런 암덩어리를 이식 수술해서 네. 헌법재판소를 6년간 망치려고 하는 한덕수의 기도, 이완규의 저 파렴치함은 분쇄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어제 이제 질의한 영상도 지금 저희가 봤지만은 이완규 처장이 나와서 답변하는 태도나 답변하는 내용이나 이런 거 국민들이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말들을 계속 쏟아내고 있더라고요. 파렴치한 검사예요. 파렴치한 검사. 저분이요. 네. 노무현 대통령하고 검사의대와 네. 2003년에 2003년 네. 그때 노무현 대통령한테 합리적 인사를 요구하면서 검찰로 인사권 넘겨라. 맞아요. 이런 오만방자한 검사인데, 그래도 노무현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했기 때문에 그대로 둔 거예요. 네. 자, 한덕수는 어제 제가 법사위에서 흥분해가지고 예. 틀렸습니다마는 노무현의 마지막 총리예요. 또 이완규는 대학 다닐 때 윤석열하고 같이 5.18을 반대해가지고 5.18 유공자예요. 그때의 내란을 일으킨 전두환과 지금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은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 어떻게 그렇게 변절했는가? 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로 봐서 사퇴해라 요구를 했더니 임명권자의 임명을 존중한다고
예. 이건 말이 안 돼요. 거듭 네. 말씀드리지만은 그 존경받는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에 암덩어리를 이식 수술을 해놓으면은 우리 국민은 6년간 헌법재판소를 바라봐야 되고 그러면은 차기 대통령도 이완구에 상대할 그런 나쁜 헌법재판관을 임명한다고 하면은 이건 또 헌법재판관이 소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는 정권 교체를 해서 좋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그런 좋은 대통령을 선출해야 된다 네. 하는 것으로 저는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요. 이완규가 물러날 뜻이 없어서 거기에 대한 법적인 대응 지금 민주당도 이제 하고 있고 또 시민사회에서도 또 바로 법적 대처를 하면서 헌재 판단을 구하는 그런 상황까지 가고 있는데 이완규 처장을 이 자리에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지명을 하는 한덕수의 모습 보면서 우리가 깜짝 놀랐잖아요. 이거는 내란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고 내란을 이어가기 위한 저들의 획책이다. 오늘이 며칠이죠? 오늘 4월 10일입니다. 10일이죠? 예. 4월 7일 날 화요일이죠. 그 임명을 보고 제가 바로 방송에 나갔었어요. 네. 그래서 이것은 한덕수의 대권 과도로 가는 초석을 깔고 있다. 네. 4월 8일 화요일에 있었습니다. 예. 예, 8일. 아. 8일 날 그날 예. 초석을 깔고 있다. 수요일 날인가요?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이죠. 예. 국무회의 예, 할 때. 초석을 깔고 있다. 예. 한덕수는 오늘 내일 사이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를 통해서 통상 전문가, 외교, 경제 전문가의 이미지를 부각하면서 네.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서 끼워넣기로 알박기로 알박기로. 이완규를 지명하면서 네.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직도 몽상적 대통령이 아니라 실질적 대통령으로 한덕수에게 지시한 거다. 그래서 극우 보수들로부터 네. 추대받는 대통령 후보의 길로 간다. 제가 그렇게 진단했거든요. 네. 그런데 오늘 아침 중앙일보 등 보세요. 예. 이게 사실로 나오고 있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제가 정치 구단으로서 예. 이게 한덕수가 이럴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분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했는데 예. 자 보십시오. 한덕수 대통령 나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방송을 하면서 만약 한덕수가 국민의힘에서 대통령 후보 나온다고 하면은 네. 싸움꾼 홍준표, 아. 김문수 벌떼같이 달라들어서 네. 한덕수 죽인다 했는데 오늘 그 피하는 방법으로 슬쩍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나오냐 예. 이렇게 물어서 아직 결정된 바 없다. 아. 이렇게 자락을 한 자락 깔면서 그러니까요. 무소속으로 대권 후보를 출마해서 네. 국민의힘 대권 후보와 단일화를 통해서 시너지를 낸다. 아. 이런 거예요. 자, 우리 국민들이 윤석열이 왜 실패했습니까? 정치를 몰라가지고 실패를 한 거예요. 네. 그리고 제가 수십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작년 또 노벨 경제학상에 빛나는 미국 MIT 네. 에스보글로 음. 경제학 교수가 2, 3년 전에 한국 왔을 때 네. 한국 경제를 어떻게 살립니까? 라고 했더니 한국은 먼저 정치를 살려서 국민적 갈등을 없애줘야 정치가 잘 돼야 경제가 산다라고 진단했는데 이분은 윤석열과 똑같이 정치적 능력과 경험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대통령 후보를 나오더라도 내란 동조 세력, 내란 피의자를 어떻게 국민이 선택하겠느냐? 네. 출마만 해라.
정권 교체는 식은 죽 먹기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이걸 다시 한번 이제 중앙일보 보도 등을 보면은 뭐라고 했었냐면 트럼프가 통화 중에 한덕수 대행에게 대선에 나갈 건지 물었다고 하는데 그때 한 대행이 여러 요구와 상황이 있어서 고민 중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결정한 것은 없다 뭐 즉답을 피했다고 하는데 저는 바로 아유 무슨 대선인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고민 당연하죠. 중이다 고민 중이다 그러한 뜻이 없다고 하면 네. 저는 대선의 뜻이 없고 대행을 하면서 네. 미국과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면서 관세 문제를 해결하고 싶습니다. 그게 제가 대행하는 기간 동안에 트럼프 대통령 각하께서 네. 한국의 특수한 북한, 음. 중국 등을 생각해서 안보면이라도 네. 절대 관세를 그렇게 하셔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정상이지. 네. 아직 뜻이 뭐 결정된 바 없다. 아하. 이건 정치인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리고 저는 더 비겁한 것이 예. 아직 후보도 음. 결정도 네. 대통령도 아니면서 옆에 들은 사람 누구 뭐 총리실이겠죠? 불러가지고 저렇게 레크 흘러내는 것, 저 작전, 저것은 제가 제일 잘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정치 구단. 정치를 하기 때문에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대행이 트럼프하고 전화를 했으면은 관세 문제가 어떻게 되는가, 남북 문제가 어떻게 되는가, 이러한 얘기를 단호하게 그럼요. 해줘야지. 그게 말이 됩니다. 아. 그래서 그러니까 저기서부터 벌써 예. 자격 없는 모습을 보인 거예요. 그맨 처음에 의원님께서 이제 대선 행보다라는 얘기도 하고 그러셔서 아니 한덕수가 무슨 대선이야라는 생각을 많은 분들 하셨을 것 같은데 지금 흘러가는 모양새를 보면은 의원님께서 예측하신 대로 이렇게 좀 아니, 가고 있어서 그리고 그 부인의 예. 영향력을 많이 받는 물론 남편들이 그러죠. 네. 그렇지만은 한덕수 대행의 부인이 대단히 정치적 야망이 있는 분이에요. 무속에도 박지만은 예. 그래서 뭐 김건희랑 같이 뭐 어디 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뭐 있었고 막 제2의 그랬었는데 김건희지. 아 지금 한덕수 이제 저는 그렇게 봐요. 대행의 배우자가 제2의 김건희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오. 그렇기 때문에 예. 무속에 밝아서 또 미술을 전공하신 분이라 자기가 넥타이를 만들어 가지고 그날 일진에 따라서 넥타이 컬러를 바꿔준다는 건 아니에요. 옛날에 예. 황낙주 국회의장님이 계셨습니다. 네네. 아주 재밌는 분인데 훌륭하신 YS계 이분이 아주 생활 전체가 무속이에요. 그러니까 국회의장 공관에서 그 무속인이 동쪽 문으로 나가라 서쪽 문으로 나가라 그 정해주는 대로 나오시는 거예요. 네. 그런데 하루는 문이 없는 쪽을 정해줘서 사다리를 놓고 담을 넘어왔다. 아, 이 얘기를 또 저희들한테 하시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정도로 예. 넥타이 컬러를 맞춰서 일진에 아, 출근시키는 대단히 야망이 큰 관심이 큰 분이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예. 그러면 제가 의심이 됐던 게 경선을 할 것인가? 네. 20번째 후보로 들어오나? 그랬더니 역시 무소속 출마를 해가지고 단일화의 시너지 효과를 낸다. 그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계신데 이게 무슨 단일화가 뭐 이준석도 단일화다, 누구도 단일화다, 동네 개 어중이 떠중이 다 단일화 되나? 그래요. 뭐 저쪽 이제 보수 이른바 보수 진영에서 극우 진영에서는 어떻게든 뭐 뭔가 컨벤션 효과를 만들려고 할 텐데 그게 어떻게든 안 되죠. 예. 이 사람들의 목표는 제가 처음부터 진단한 게 뭡니까? 국민의힘 지도부 의원들은 이미
윤석열은 탄핵된다. 네. 차기 대통령은 이재명이 된다. 음. 그렇지만 죽어도 이재명은 못하게 만들고 우리는 당권의 꿈이 있다. 그 당권을 잡아서 내년 지방선거, 총선 그리고 다음을 도모한다 하는데요. 네. 역사에서 배워야 됩니다. 4.19 학생 의거, 3.15 부정선거에서 자유당 이승만 독재 정권이 무너졌잖아요. 그때 총선이 있었습니다. 그 후 네.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무서운 국민들이냐 하면은 이승만의 3.15 부정선거 독재 자유당을 완전히 지지하지 않고 민주당이 압도적 승리를 했어요. 이때 강원도에서 이재학 국회 부의장이란 사람 한 사람이 당선됐어요. 이렇게 우리 국민은 무섭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덕수건, 홍준표건, 김문수건, 오세훈이건 물론 이 중에는 명태균 게이트 때문에 못 나올 사람도 있겠지만은 국민이 용서하지 않는다. 당신들은 자유당 몰락해서 국민의힘의 내일을 보아라. 네. 특히 윤석열을 당원 1호인데 매별하지 손절하지 않고 같이 가잖아요. 윤석열 따라다닌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역사가 용서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윤건희가 험한 꼴 당할 것이다 네. 하는 예언이 딱 적중했듯이 저는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나 의원들이 네. 윤석열과 손절하지 않고 이렇게 계속 내란 추종을 한다고 하면은 제2의 자유당의 몰락을 당신들이 볼 것이다. 네. 국민의힘은 역사 속에서 우리 정치권 속에서 사라질 것이다. 지금 현역 의원들 함께 어제도 법사위에서 싸우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했지만은 네. 다음에 볼 일이 없어진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요. 이제 국민의힘이 이제 미래까지 점쳐 주셨는데 사실은 이제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분위기가 행안부 장관, 국방부 장관까지 임명할 그런 기세예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한덕수 대행, 이른바 내란 대행을 아까 언급해 주셨지만은 한덕수 대행을 그 자리에 내란 대행, 예, 윤석열 대행 윤석열 대행 그 자리에 한덕수 대행을 그대로 두는 게 맞느냐? 절대 탄핵해야 됩니다. 바로 탄핵해야 된다. 그렇죠. 예, 국회에서 탄핵해가지고 다시 헌법재판소에서 살아 돌아오더라도 그 사이에 업무 배제, 중단을 시켜야 됩니다. 제가 한덕수 최상목 대행의 탄핵에 신중론을 제기했어요. 처음에 그러셨죠. 예, 그러나 예, 제 말이 맞았어요. 자, 한덕수도 우리 당에서 저랑 협상하라고 해서 했고 이 3명을 임명하라고 해도 죽어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탄핵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 최상목 대행이 들어왔을 때 3명을 임명하라고 그렇게 했지만은 2명을 받았을 때, 네. 2명을 내놨을 때 제가 참 베라된 나땡이다. 이 2명이라도 8인 체제가 되기 때문에 네, 박근혜도 8대 0으로 이겼지 않냐. 8대 0 된다. 끝까지 밀면서 국민의 역풍을 잠재우기 위해서 최상목 대행을 그대로 뒀어요. 지금은요.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최상목 대행이 보수로부터 네, 집중 포격을 받고 있습니다. 2명을 네가 임명해서 됐다. 한덕수처럼 3명 다 임명하지 않았으면은 탄핵 안 됐다. 네,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6인 체제이기 때문에 예, 거기서 6대 0 안 되고 한 사람만 되면은 탄핵 안 될 건데 네가 2명 임명해가지고 탄핵됐다.
이렇게 공격을 받았고 이 박지원도 네. 왜 한덕수, 최상목을 탄핵하지 않았느냐. 그때 제가 얘기한 거예요. 네. 정치권은 운동권이 아니다. 해결하는 솔루션을 제공해야 된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네. 얻어맞는 것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저는 결과적으로 보면은 최상목으로부터 2명을 임명해 받아냈기 때문에 8대 0으로 네. 가결된 거예요. 아. 그래서 정치라고 하는 것은 국민을 설득하고 때로는 비난받더라도 솔루션, 해결의 방법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너무나 위기란 말이에요. 어떻게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8인 체제의 그 세계적 국민적 존경을 받는 헌법재판소에 내란을 지지하고 옹호한 윤석열 제1꼬봉을 헌법재판관으로 암덩어리를 이식하냐. 이걸 막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선 한덕수는 탄핵해서 네. 돌아오더라도 업무 정지시키자. 저는 그걸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민주당에서 이제 탄핵을 추진해야 이제 한덕수 탄핵 바로 이제 할 수 있을 텐데 당내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초선 당내 의원들도 지금 뭐 분위기- 탄핵 얘기를 계속 하고 있던데. 예, 초선 의원들은 아주 강해요. 그럼요. 처음부터 아주 강해요. 맨 처음부터 그리고 탄핵 얘기 많이 해왔죠. 이제 어제 예. 원내 지도부에 제 의사도 전달했습니다. 음, 저는 결정권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도부가 아무리- 결정적으로 해야 되는데. 중진 원로 취급을 받지만 네. 지도부가 있으니까 그래서 박찬대 원내대표한테 전화를 했더니 그제 전화를 했더니 안 받아요. 어제까지 전화가 없어서 네. 김용민 수석한테 이건 하지 않으면은 안 된다. 김용민 이건- 수석한테. 예, 이건 정치가 아니다. 예. 정면 대결을 하자 아, 하고 했기 때문에 오늘까지 보고 예. 또 이재명 대표는 대표직을 이미 사퇴를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박찬대 대표를 오늘 연락을 해서 해라. 내 의견이다. 네. 이렇게 나갈 겁니다. 지금 뭐 저희 댓글창에서도 빨리 탄핵해야 된다. 탄핵 안 하면 역풍이다 이런 말씀도 하세요 지금. 그렇죠. 산티아고 그런데 님께서. 우리 정치권에서는 늘 역풍을 굉장히 무서워해요. 왜냐하면 중도층이 있고 또 우리가 우리 집토끼만 가지고 대통령이 안 되거든요. 그렇지만은 이번 이거는 예. 한덕수의 이완구 임명은 지명은 네. 절대 막아야 된다. 아, 그런데 법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은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정치에 끝까지 해야지. 그럼요. 그리고 어제도 저희가 뭐 헌법학자 말씀도 들어보고 했는데 어쨌든 헌법재판소에 대한 여러 가지 조치 권한쟁의 뭐 가처분부터 해서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되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현재 판단도 받아봐야 된다 이런 얘기. 어제도 그 질문을 했어요. 예. 한덕수 대행의 탄핵은 150석으로 됐지 않냐? 네. 됐다는 거예요. 왜 됐냐? 총리니까 됐다. 그렇죠. 대통령은 200석이 넘어야 돼요. 윤석열.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행은 총리다. 네. 그러니까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 그렇네요. 대통령 목. 헌재도 이미 확인해 준 국회목은 셈이니까. 임명해야죠. 네. 그리고 그 선례가 관습이 있다. 박근혜 때 네. 대통령 지명 몫인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을 황교안 대행이 임명하지 않아서 그렇죠. 예. 8대 0이었다. 이걸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궤변을 하는 게 그때는 박근혜는 아직 탄핵이 인용되지 않고 권한대행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똑같죠? 네. 업무가 정진됐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게. 그리고 지금부터
50일 내에 대통령이 탄생하는데 그것만 그 참으면 중요한 되는데. 헌법재판관을 6년 저는요 예. 다른 사람 아니면은 이렇게까지 흥분하고 잠 못 자고 분노를 안 느껴요. Why 이완규? 왜 이완구냐 이거예요. 이거 네. 보세요. 내란 피의자로 경찰에 가서 조사를 받으니까 내가 왜 그거 답변해? 이런 위압적인 태도를 계속 보였다고 위압적인 하더라고요. 태도가 아니라 예. 딱 검찰의 곤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정대철 헌정 회장이 네. 어떤 언론사 세미나에서 기조 발표를 하는데요. 윤석열이 5가지의 완전히 만취 상태다. 소위 도취됐다. 네. 첫째 검찰. 거기에만 두 번째 유튜브. 유튜브. 예, 유튜브라고 막 그러니까. 세 번째 예. 뭐라 하더라. 김건희, 김건희. 역술인 네. 또 하나가 이렇게 아. 거기에 아주 도취돼 있고 도취돼 가지고 예. 다른 건 생각하지 않는다. 딱 맞는 거예요. 그 재판이 이완규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삼성동 안가회동 그리고 어제 이제 노정면 의원하고 인터뷰하는데 삼각지 안가회동 의혹까지 지금 그것도 제가 내란 뒤에서 법사위에서 예. 핸드폰 바꿨지 않냐 그러니까요. 조사해가지고 제가 하니까 인정했잖아요. 그러니까 핸드폰을 바꾼 그 자체가 증거인멸할 생각이 있었고 그럼 아, 왜 그렇죠. 증거인멸 하려고 하느냐? 그러기 때문에 찔리는 게 있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지금 현재 우리가 할 일은 내란 종식 네. 민주주의 파괴를 막는 길이다. 음. 내란 종식이 지금 진행 안 돼요.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대통령은 윤석열이에요. 그 지위를 받고 있는 것은 한덕수고. 그래서 저는 한덕수를 대통령으로 선출해가지고 네. 윤석열 대통령은 골박 정승이란 말이 있잖아요. 골박 골박 대통령. 골박 대통령. 창밖의 남자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창밖에. 예. 이게 거기에서 모든 걸 조정하려고 하지만은 천만의 말씀. 우리 국민이 우리 역사가 얼마나 위대해요. 네. 누가 보수에서 추천한 헌법재판관들이 8대 0으로 파면을 하겠느냐? 저는 끝까지 절대 8대 0이 된다. 네. 그분들이 만약 기각, 각하, 의견서 결정문을 낼 때에는 네. 제2의 이완용이 되고 자자손손이 대한민국에서 못 산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 말은요. 헌법재판관 중에 한 분이 자기하고 가장 가까운 법조인한테 하신 말씀을 네. 제가 전해 듣고 그대로 사용한 거예요. 저작권료는 안 냈습니다. 네. 그분이 보수층 구분된 헌법재판관이고 보수가 추천된 헌법재판관이지만은 명명백백한 내란을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조한창 네. 국민의힘 추천. 국민의힘 추천 재판관도 청문회 때 제가 위원장 아니었어요? 네. 내란은 위헌의 소지가 있습니다. 위헌입니다. 하는 말을 분명히 했어요. 네. 이걸 법조인이 못 바꾸니까 8대 0 된다. 했는데 이제 이런 판결은 있을 수 없고 8대 1로 저 작자는 계속 나쁜 판결, 의견, 결정 네. 암덩어리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헌법재판소의 6년 임기 그걸 다 채우면서 있는다는 것은 윤석열의 뭐 처가 뭐 대리인도 했었고 윤석열의 징계 당시에도
대리인을 맡았던 그 사람이 와 있다는 것은 윤석열이 그야말로 헌법재판소 안에 있다는 그렇죠. 그것과 다를 바 그래서 없죠. 제가 어제 의혹을 제기했어요. 예. 우리가 조사를 해서 3월 24일 날 한덕수 대행이 복귀를 했는데 3월 25일 날 이 이완규 네. 충청도에 있는 땅 근저당 설정을 깨끗하게 정리를 했더라고요. 이것은 24일 날 이건 내 추측이에요. 네. 어제 국회에서 질문한 거예요. 복귀해서 윤석열로부터 이완구를 임명해라. 그때부터 준비한 것 아니냐. 그런데 어제 추궁을 했죠. 네. 언제 통보받았냐? 그게 4월 7일 날 받았다는 거예요. 전날. 예, 전날. 그런데 이렇게 빨리 검증이 돼요? 이것을 우리 민주당 박균택 의원 등이 네. 박승희 의원 등이 추궁을 해서 이제 7일 날 받았다. 이게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된다. 이미 준비하고 있었고 생각을 하고. 아, 그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나는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고 곁에서 지키고 대선 승리를 위해서 이게 맞아 돌아가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제 계엄 이 정치인의 이후의 말은요. 모습도 그렇고. 무슨 목표가 있으면 쫙 돌아가면서 하나씩 못을 박아놓는 거예요. 윤석열이 못을 박더니 드디어 한덕수 아니냐 이거죠. 네. 거기에 이완규를 탁 지명해가지고 그 보수 세력들은 보아라. 이재명 안 되고 가야 우리가 저렇게 소신 있는 극우 보수 대통령이 뽑힌다. 예. 뽑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내란의 지금 밤 이후에 내란이 지금 윤석열 파면으로 끝난 것처럼 느끼는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지금 의원님의 말씀 또 한덕수의 뭐 야망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까지 다 종합해 보면은 아 정권을 다시 이제 가져와 가지고 윤석열도 복권시키고 뭔가 그런 또 프로젝트가 가동되고 있는 게 아니냐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이제 막기 위해서는 그렇지만은 한덕수를 우리 바로 탄핵안이 역사와 필요하지 않느냐. 국민이 예.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자유당의 몰락에서 네. 국민의힘은 배워야 되고 음. 전두환이 개헌에 지금도 우리 헌법에 있어요. 네. 국가 원로회의 해가지고 노태우 자기 친구를 대통령 시켜가지고 대원군 노릇 하려고 했지만 네. 당선된 노태우가 전두환을 백담사로 보냅니다. 안 돼요. 네. 지금 한덕수를 내세워서 시나리오를 가지고 연출을 윤석열이 해서 골박 대통령 제2의 대원군이 되려고 생각을 하지만은 네. 꿈도 꾸지 마라. 우리 국민이 얼마나 위대한 국민인가. 보십시오. 헌법재판관들 보수 어쩌고 저쩌고 했지만은 박근혜도 8대0, 네. 윤석열도 8대0. 이런 결론을 이끌어내는 역사와 국민이 대한민국이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 우리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지금 우리 국민들께서 말씀하고 계신 게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 이완규 처장을 임명을 하고 또 한덕수 총리가 뭐라고 임명을 했었냐면 이것도 이제 눈에 띄는 부분인데 저는 사심 없이 오로지 나라를 위해 슬기로운 결정을 내리고자 최선을 다했고 제 결정의 책임은 오롯이 저에게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완규를 지명한 거란 말입니다. 자에게 없으니까 네. 윤석열의 지지라고 밝히고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상 간접적으로. 그러니까 이 말을 아니, 그리고 굳이 넣은 거. 나라를 위해서 했으면은 네. 자기가 마은혁, 마용주 헌법재판관 대법관을 복귀하자마자 임명했으면 그럼요. 이해가 돼요. 아 그러구나. 예. 그런데 딱 동시에 하는 것은 뭐예요? 그 정도 계산요. 아무리 한덕수가 머리 좋다 하더라도 우리 국민 머리가 더 좋아요. 아유, 그럼요.
그래서 지금 뭐 저희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은 결론은 한덕수 탄핵을 빨리 해야 되고 해야죠. 탄핵을 안 하는 게 정말 역풍 맞는 그런 네, 제가 그런 이렇게 일이에요. 탄핵을 강하게 주장한 적은 처음이에요. 왜냐하면 예. 저는 늘 헝클어진 실타래를 네. 풀어내는 것이 정치다. 거듭 솔루션 이걸 강조하고 늘 정치는 최선을 추구하지만은 네. 차선 차까지라도 협상을 통해서 풀어야 된다. 정치를 살리자라는 주의였지만은 이건 아니에요. 네. 이건 탄핵 가야 돼요. 그리고 제가 어제 그제 이제 이번 일요일 날은 제주도 우리 문대림 의원 지역구에 가서 부승찬 네. 국방위원 아주 잘하잖아요. 용인 출신. 함께 가서 강연을 합니다마는 어제 그제는 오후에 광주에 가서 광주일보사에서 가지고 있는 리더스 포럼 이번에 원생이 100명 내지 120명이 들어왔는데 이번엔 170명이 들어왔대요. 거기 가서 강연을 했어요. 1시간 반 정도 질의응답까지 하는데 숨소리도 안 들리고 경청을 하더라고요. 숨소리도. 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어떤 환호가 없어요. 왜 그런가 그럴까요? 예. 했더니 그분한테 어제 전화를 해봤더니 민주당 정신 차려라. 왜 한덕수가 윤석열이가 다시 살아서 이완규를 임명하겠느냐. 우리 광주 시민은 분노하고 있다. 이걸 막아라. 네. 그렇기 때문에 박지원의 뭐 광주일보에 그렇게 보도가 됐더라고요. 입담, 재치 있는 여러 가지 선례를 1시간 반 동안 숨소리 하나 내지 않고 있었지만은 환호는 안 했다. 박수는 쳤다. 이게 뭐냐? 윤석열, 한덕수, 네. 이완규 아직도 내란이 종식되고 있는데 내란 종식이 개헌 안 되고 얘기나 하고 있는데. 있고 너희들이 지금 민주당이 정신 있냐? 창평, 담양 네. 보궐선거에서 군수를 실패하고도 아직 정신 못 차리냐? 무서운 눈으로 호남 민심. 광주 시민이 예. 호남 민심이 끓고 있다는 것을 민주당이 잘 알아야 돼요. 그렇네요. 결국 민심과 함께 가야 되는 것이고요. 당연하죠. 그래서 오늘 그야말로 이제 박지원 의원님마저도 한덕수 탄핵 당장 하라. 원내 지도부한테 연락할 정도로 그 정도니까 민심이 얼마나 지금 무서운지, 민심의 목소리가 얼마나 지금 큰지 이건 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알아야 됩니다. 민주당도. 예.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여야 돼요. 네. 민주주의를 국민이 수호해 줬는데 그럼요. 계엄을 국민이 막아줬는데 헌재도 인정했습니다. 시민의 저항 이걸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행동으로 보여야 될 때고 이런 가운데 윤석열은 아직 이제 관저에 있고 뭐 내일 나온다고 해요. 내일 오후에 나온다는 얘기는 있는데 관저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어제 윤석열을 만나고 페이스북에 또 글을 올렸더라고요. 뭐라고 했냐면 헌법재판소 판결도 막판에 뒤집어진 걸로 생각하시고 매우 상심하는 모습이었고 건강상의 이유로 평소와 달리 약주도 한 잔 안 하셔서 걱정이 됩니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만나고 온 다음에 이 얘기 좀 깜짝 놀란 게 헌재 판결이 그러니까 기각돼서 복귀할 걸 생각하고 있었는데 막판에 뒤집어져서 이걸 못 받아들이고 있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5대3 이런 것들 그걸 믿고 있었나 봐요. 뭐 흘러내면서 예. 했지 않냐고요. 그때도 저는 예. 그 보수 헌법재판관이 다른 법조인을 만나서
내가 보수고 보수의 추천으로 헌법재판관 됐지만은 이 명명백백한 내란을 어떻게 기가 각하 그렇죠. 의견서를 내느냐, 결정문을 쓰느냐. 그러면 내가 제2의 이완용이 된다. 네. 이런 얘기를 하셨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조한창 헌법재판관도 국민의힘 추천 보수의 추천이었지만은 네. 청문회 과정에서 내라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 이 얘기를 한 것은 법조인의 양심이 있는 거예요. 네. 국민의 마음을 읽은 거예요. 그래도 저 세력들은 끝까지 하고 지금도 어떻게 헌법재판- 뒤집을까 이 생각할 것 같아요. 그렇죠. 뒤집어 보려고 하는데 아니라니까. 근데 진짜 거듭 뭐 말씀을 드리지만은 한덕수, 최상목, 심우정, 그다음에 경찰에 지금 알박기 인사 내려간 사람들 이런 사람들 내란 그러니까 대통령실 사람도 그대로 다 있고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내란할 때 있었던 지명했던 임명했던 그런 사람들이 그대로 다 있어요 그 자리에. 아니 그러기 때문에 예. 지금도 윤석열은 형식적 법적 파면은 됐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은 내각과 검찰 네.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 아직도 경호처는 김성은이 소위 그 경찰 집행 방해했다고 인사조치한다고 대행한테 올렸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보다 중요한 것은요. 윤석열 3년을 집권했기 때문에 대개 주요한 자리들의 임기가 3년입니다. 네. 이걸 틈타서 다 알박기 인사를 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경찰, 국정원 네. 다 해버리잖아요. 이것을 중단시키는 그래서 헌재 인용 여부를 생각하지 말자. 네. 업무 중단시키는데도 큰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이기 때문에 탄핵하자. 이렇게 저는 주장합니다. 자, 탄핵의 목소리, 탄핵의 주장 커지고 있지만은 그걸 또 언제 민주당에서 행동을 옮길까? 이걸 이제 국민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저로 옮기면은 이미 윤석열은 전직 대통령인데요. 예. 파면됐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 예우를 못 받습니다. 그렇죠. 네, 경호만 이제 하는 거죠. 경호는 경호는 5년. 전직 대통령을 해주게 됐는데 네. 최장 10년. 예. 부장 밑에 3개과가 나갈 거예요. 3교대를 해야 되니까. 네.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한 30명, 40명 나가는데 오늘 보도 보면 50명. 50명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예. 아마 좀 윤석열은 내란 수계이기 때문에 더 경호를 해줘야 될 거예요. 그런데 아크로비스타 네. 거기 사시는 분들이 윤석열 때문에 출세 많이 했어요. 거기 사는 사람들이. 예. 나도 아이고 아크로비스타로 이사 가려면 돈이 안 되니까 못 갔는데 예. 생각도 못 했는데 보세요. 그리 가면은 경호가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지역 그 아크로비스타 아파트 주민들이 난리를 낼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힘들게 하지 말고 어차피 간다. 네. 제가 그것도 예언했잖아요. 윤건이 이렇게 하면은 큰 코 다친다. 맞아요. 큰 코가 뭐냐? 큰 집이다. 큰 집이 뭐냐? 감옥이다. 가게 돼 있어요. 명태균 보십시오. 네. 이상한 게요. 저는 한덕수를 예언했는데 하루 전날 예. 어제 아침에 주진우 기자 저하고 같이 방송하는데 네네. 명태균이 풀려난다. 아. 이렇게 예단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6개월 되니까 이제 풀려나겠지 했는데 5개월 만에 풀려났는데 보석 석방이 됐습니다. 이분이 예. 검찰과 어떤
거래 딜을 했는가를 잘 봐야 될 거예요. 검찰과 그렇기 때문에 정권 교체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은 네. 검찰은 무자비한 검찰의 칼을 명태균 게이트에 있는 분들한테 쓸 겁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정권 교체가 어렵다 네. 하면은 딜을 통해서 덮는 작업도 할 것이다. 지금 보십시오. 심우정 검찰이 계속 연기를 피우잖아요. 김건희를 곧 포토라인에 세운다. 구체적인 움직임도 없으면서 없어요. 그렇게 하니까 저도 그랬어요. 야, 검찰이 변하는구나. 이걸 한덕수의 이러한 네.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면은 모두가 주시를 해야 돼요. 특히 민주당이 눈 크게 뜨고 귀 크게 열고 네. 말도 크게 할 수 있는 준비를 하지 않으면은 명태균 게이트도 명태균 씨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나는 명태균 씨가 진실을 말해주기를 바라고 또 명태균 씨는 말을 하면은 반드시 증거를 딱 내놓더라고요. 네. 대단하신 분인데 좀 두고 봐야겠어요. 그래서 나는 내각과 검찰은 아직도 네. 대통령이 윤석열이다. 참 이걸 경계해야 돼요. 파면까지 우리 국민들의 힘으로 해냈는데 미쳤죠. 참. 거기에 추정하는 한덕수 검찰 네. 제정신 아니죠. 자기들이 나라를 망쳤다 하면은 그래도 살릴 수 있어야죠. 참 뭐 답답합니다. 답답하고 내란 종식이 아직까지 이제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의지를 모아서 힘을 모아서 계속 깨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데 그래서 저는 그 오늘- 시작은 한덕수 탄핵부터 가야 된다. 오늘 예. 내일 국회가 없기 때문에 법사위도 없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오늘 방송 내고 나가고 네. 해남으로 갑니다. 아, 가서 또 한덕수 대권 출마에 대한 보고대회를 하고 참. 목포에 가서 예. 내일은 목포 MBC하고 인터뷰하고 토요일 날은 네. 순천에 가서 또 강연하고 일요일 날은 제주도에 갑니다. 네. 아유, 내 몸이 부서지더라도 네. 합니다. 해야서 막아야죠. 막아야 되고 아마 의원님께서 이제 지역에 가서 우리 시민들 만나시더라도 한덕수 탄핵 빨리 해라 그 얘기만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 길밖에 의원님께서. 없어요. 제가 오랫동안 정치를 해서 정치 구단 소리를 듣는데 예. 이렇게 강경하게 그제부터 어제 오늘 한 것은 처음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파면된 대통령을 추종해서 네. 그 내란 음. 피의자들이 대통령 나오려고 꼼수 쓰고 있고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고 네. 나는 하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사퇴하라고 해도 나는 임명권자의 존중. 이게 말이 되냐고. 그러니까 이완규 법제처장의 어제 이제 모습을 지켜보면서 2003년 노무현 대통령과의 대화, 검사와의 대화 그때 모습도 떠오르지만 그때 보였던 그냥 검사 인사권만 챙기려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막 대통령을 향해서 했던 그 발언들 검사스럽다라는 그때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로 그때 검사의 모습을 보고 많은 분들이 와, 이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는 생각 그때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그때 그 평검사 10명 중에 한 명이 이완규였고 또 그 이후에도 윤석열 처가일 또 그 전에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받을 때도 그렇고 또 이번 계엄 사태 안가 모임 내란 안가 모임에서도 멤버였고 핵심 중의 핵심을 헌법재판소라는 사법기관 최고의 그 기구에 6년짜리로 앉혀놓겠다. 이거는 절대 막아야 됩니다.
윤석열이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윤석열이 예. 이 이완규를 처음부터 헌법재판관 대법관에 추천을 하려고 했는데 내부 반발이 심해서 안 했다는데 네. 마지막으로 한덕수가 그 꿈을 이루어지게 해주네. 이건 말이 돼요? 그래서 대통령 나오겠다? 트럼프 전화 이용해서 쓱 흘려내고 마치 트럼프가 대선 나올 거죠? 이렇게 물어보는 것처럼 언론 플레이 좀 하는 것 같아요.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이 직설적 화법을 쓰시는 분이라고 하지만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도의 기술적으로 네. 한덕수가 얘기하지 않고 옆에 누군가가 플레이해서 마사지해서 내놓는 것 아니에요.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윤석열이 자기 이제 뭐 우리 이제 국민의힘 쪽 자신들의 볼 때 그 후보들 김문수 얘기를 했다라고 우리가 좀 들어왔는데 이렇게 가면은 이완규를 이렇게 해주는 한덕수 모습 보면서 아 한덕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또 주변에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저는 한덕수 대망 음모론이 네. 상당히 진행됐구나 했어요. 그 주진우 라이브의 주진우 기자가 네. 전광훈 목사하고 계속 대화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전광훈 목사가 김문수 아니다. 젊은 50대다. 그게 정치에서 흘러낼 때는 하나는 사실로 하고 하나는 아리송하게 해놓는데 젊은 50대가 그것은 페인트 모션이고 네. 한덕수가 아니었는가. 저는 극우 세력들 간에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한덕수가 네. 이완규를 임명함으로써 극우 보수 세력들은 잘했다는 거 아니에요? 믿을 수 있다. 이런 신념을 줘가지고 대권 후보로 가고 거기를 네. 이제 나는 통상 외교 경제 전문가단을 부식시키고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트럼프하고 전화도 하면서 이용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봐요. 여기에 검찰이 명태균을 사실상 명태균 예뻐서 5개월 만에 내줬겠어요. 6개월 되면은 1심이 안 끝나니까 자동적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된다. 절대 우리가 한가한 얘기하지 말자. 네. 저도 개헌론자였지만은 지금 최대의 혁신은 윤석열 파면인데 고개 하나를 넘었잖아요. 그렇지만 아직도 윤석열 대통령은 집권 중이고 네. 내란은 계속 중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대로 내란 종식과 민주주의 파괴를 막는데 최역점을 두자. 그래서 개헌은 안 된다라고 정리를 했고 우리 우원식 국회의장께서도 개헌 대통령 선거와 동시투표론도 철회를 했단 말이에요. 네. 저도 개헌 뚝딱 하는 게 아니다. 번개불에 콩고 먹듯 안 된다. 라는 의사 표시를 했는데 네. 다 결정을 잘했어요. 이제 하나하나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도 최후의 목표인 정권 교체를 통해서 대한민국 사회를 대개혁하고 이 대개혁하는 과정에서 자유당의 네. 몰락을 국민이 시키듯 내란 동조 정당인 국민의힘을 역사 속으로 보내버리자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지금 국민의힘 말씀도 하셨지만은 국민의힘 위원정당 이제 해산 심판할 때 그때 헌재 구성을
국민의힘이 해산 안 당하게 하기 위해서 이완규를 또 알박게 하라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 암덩이리라니까요. 두고두고 바른 결정을 하지 않고 네. 윤석열 옹호, 내란 옹호하는 그 멘탈로 간다고요. 그러니까요. 지금 검찰도 그렇고 지금 헌재도 어떻게든 바꾸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고 이걸 좀 막아내야 되는 것이고 한덕수 탄핵 이것도 지금 저 댓글창에서도 빨리 탄핵해라 이런 목소리가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빨리 해야 돼요. 빨리 해야 되고 뭐 원내 지도부한테 직접 말씀하셨다고 하니까 원내 지도부를 포함한 민주당 내부에도 모아져서 목소리가 모아져가지고 빨리 탄핵하고 역풍 얘기하지 마라. 탄핵 안 하는 게 역풍이다. 이런 민심을 다 공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이상 민주당이 역풍을 들어야하면 민주주의가 역풍으로 죽어가잖아요. 저 사람들이 역풍을 일으킨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순풍으로 되기라. 우리는 순풍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박지원 의원님과 말씀 들어봤는데 박지원 의원도 한덕수 당장 탄핵해라 이렇게 외치고 있다. 이것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딱 보시고 와 이건 진짜 한덕수 대행 탄핵 안 하고는 아무것도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 다시 한번 하셨을 것 같아요. 아무튼 어제 법사위 또 어제도 3번 방송에 나가고 네. 오늘 또 오마이 TV를 비롯해서 4번 방송을 나가서 네, 계속 탄핵 말씀하시겠군요. 이렇게 흥분하고 있으니 네, 제가 체중의 지난 2년 동안 해남안도 진도 음식이 좋잖아요. 많이 먹어가지고 네. 7kg가 늘었어요. 예, 7kg. 그러니까 피곤도 하고 혈압도. 예, 그래서 지금 목화 열심히 운동하면서 어젯밤에도 사진 올리셨더라고요. 여의도 운동은. 공원 예. 걸었죠. 그래서 2kg 빼서 조금 컨디션이 좋은데 이 컨디션이 좋아진 것은 한덕수 탄핵에 써라 하는 예수님의 지시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할게요. 열심히 오늘도 한덕수 탄핵 또 이완규 저지 이걸 또 목소리를 계속 내실 것 같습니다. 의원님, 네. 아무리 화나도 예, 완도의 청산 나비도 청산 가는 거기에 축제가 있는데 지난 토요일 날 갔다 왔는데 네. 기가 막혀요. 많은 관광객들이 오더라고요. 청산 가세요. 가서 유채꽃도 보고 네, 마음도 또 전복과 이런 걸 잡수면서 힘을 길러야 돼. 그래서 정권 교체의 길로 갑시다. 네, 지치지 말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